그걸로 습관을 조금 바꾸다가 이제 정교하게 바꾸기 시작한 게 바로 루뱅크라는 이 책을 만나고 중급과정 책을 만나고 됐는데, 삑사리 색소폰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제 방에서 오늘 방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어떻게 지금 색소폰 잘들 되고 계십니까? 벌써 뭐 43일 지나지는 않았습니까? 예, 원래는 저도 여전히 이제 우리 전대우 선생님께 수업을 계속 레슨을 받을 텐데요. 처음에는 1년만 받으려고 했습니다. 1년만 받으려고 했고, 그것은 저희 자만이었습니다. 자만이었고, 선생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1년만 하자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앞으로 제가, 대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4년을 더 하겠다. 3년을 더 하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전디오고 선생 대학의 1인 대학, 1인 대학입니다. 1인 대학의 교수 한 명에, 교수와 뭐 총장 다 하는 전디오 선생님, 그리고 학생 한 명 해서 제가 혼자 이제 1학년 수료를 하고 2학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뭐 수업을 잘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예습, 복습, 또 자기 혼자 학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대우 선생님이 사실 저를 가장 많이 변하게 해준 것이 바로 그 책이 루뱅크 인터미디에이트 메소드, 그리고 결국 루뱅크에서 만든 중급 교재입니다. 중급 교재가 저를 정말로 많이 바꿨는데, 이 중급 교재를 제가 수업을 해서 이제는 한 6개월 정도, 6개월 아니고 한 4개월 정도 했겠네요. 하니까 책 전체에 한 반 정도, 아직 절반은 못 갔습니다. 정확하게 48페이지 중에 22페이지를 갔으니까 절반은 조금 못 미쳤는데, 제가 보기엔 1년 정도 과정을 해야 이 책을 뗀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년은 뭐 어떻게 보면 뭐 기초를 배운 거죠. 선생님께 제가 뭐 이 톤 연습, 뭐 바이브레이션, 뭐 비브라토라고 그러죠. 비브라토 뭐 이런 걸 좀 배웠는데, 그걸로 습관을 조금 바꾸다가 이제 정교하게 바꾸기 시작한 게 바로 루뱅크라는 이 책을 만나고 중급과정 책을 만나고 됐는데, 저도 이제 이 책을 배우고 난 다음에 선생님께서 많은 이 지도를 하셨잖아요. 하지만 제 스스로도 이제 루뱅크를 진도를 처음부터 다시 해서 제 혼자 학습하는 것을 좀 더 쉽게, 이 책이 사실 보면 굉장히 중급자로 하지만 실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책인데, 이 책을 하나하나 풀어서 이제는 초보라고 하면 좀 이제 좀 여러분들이 제보고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아마추어가, 그것도 뭐 아주 실이 조금 낮은 아마추어, 수준이 약간 낮은 아마추어가 동일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아마추어들께 이 책을 가지고 해보겠다 해서 루뱅크 인터미디에이트 메소드를 해보는데, 제가 오늘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열어보니까 이렇게 제가 인쇄를 했습니다. 인쇄를 했는데, 이게 에센셜 프린시플.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이게 보면 어떻게 에센셜 프린시플이라면 뭘까요? 하나의 핵심, 필수, 에센셜. 우리 옛날에 에센스 무엇은 영어 사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필수 원칙 오브 굿 색소폰 플레잉. 좋은 연주, 플레잉이 연주잖아요. 인스트루먼트 플레잉, 악기 연주하는 건데, 이 책을 이제 보면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글로 하나하나 번역을 해서 오늘은 요 장만, 이 책이 앞으로 이 책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보면 첫 번째 보면은 굿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굿톤, 좋은 톤이죠. 좋은 톤.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제가 쭉 이렇게, 요즘은 뭐 인공지능이 있으니까 번역하기가 굉장히 사실은 쉽습니다. 좋은 톤이라고 하는 것은 연주자가 연주하는 음악이 연주자 자신만이 아니라 청중에게도 즐거움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좋은 톤. 이해되십니까? 좋은 톤은 악기가 연주하기에 좋은 상태로 관리가 되어 있고, 좋은 마우스피스와 리드를 사용하여 올바른 앙부셔로 연주할 때만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좋은 기계, 좋은 악기라는 것도 그렇지만, 악기가 잘 관리되어 있는 악기,
잘 관리되어 있는 악기. 그러니까 음정이 잘 맞고,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 많겠죠. 잘 관리되어 있고, 본인에게 맞는 마우스피스와 그 리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물고 있는 앙부셔가 조합을 해야, 결국 4개가 조합을 해야만이 좋은 소리를, 좋은 톤을 연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이 인토네이션. 음정. 참 제일 어려운 겁니다. 음정. 서로 다른 음이, 서로 다른 높이의 두 음, 그러니까 서로 다른 높이의 두 음이 연속적으로 연주될 때, 도레, 미파, 솔라, 시도, 도도,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솔솔. 연속적으로 연주될 때는 연주가 되고 있는 그 음정 관계에서 각 음이 서로 정확하게 조율이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레 해든 도레 이러거나 도레 이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주를 많이 하는 선생님들은 딱 듣기만 해도 그게 지금 잘못 눌렀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극단적으로 도레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다시 도레겠습니까? 도시리 내려가겠죠. 그죠? 그런데 도레를 누르는데 샵을 눌러버린다든가 뭐 미를 눌러버린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대반에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음정이다. 인토네이션. 두 음을 비교해서 자연스러우냐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튠. 우리가 보면 그 오디오에도 튜닝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색소폰 할 때 튜닝하자 그러잖아요. 튜닝. 서로 음을 맞추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튠이라는 게 바로 음정에 대한 감각이다. 인토네이션은 음정이고 튠은 음정에 대한 감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 하면, 연주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연주할 때 음정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귀를 훈련하고 발전시켜야 된다. 이게 상당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튜너를 통해서 해죠. 튜닝해주는 기계, 튠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튜너에 기대를 했는데, 이걸 바로 이제 귀를 훈련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딱 들었을 때, 틀렸다. 아니다. 이걸 맞춰야 된다. 이겁니다. 혼자 할 때는 문제가 없죠. 여러 사람이 할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이 바로 이제 음표 값이라고 하는 노트가 음표입니다. 노트. 음표 값, 노트 밸류. 연주자는 악보에 표기된 음들에 대해서 정확한 길이를 부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오는표는 따, 안. 메트로놈 폈을 때 말이죠. 그리고 2분음표는 따, 안. 4분음표는 딴이죠. 딴.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부터 해서 우리가 한 박자에 따단, 따다단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 박자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표값.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호흡과 프레이징. 이 또 프레이징은 뭡니까 도대체? 프레이징은. 그러고 나서는 설명이 이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 요소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호흡법에 대해서는 교사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한 방법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좋은 프레이징을 위해서는 올바른 호흡이 반드시 필요하다. 는 점은 모든 음악가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학생은 색소폰 연주의 이 단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며, 교사가 제시하는 모든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당연하죠. 예, 하여튼 이것도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프레이징. 예, 그 다음에 표현 기호, expression mark 이렇게 있어요. 표현 기호, 여러 가지 기호가 많잖아요. 표현 기호는 음악 연주에서 문장 부호가 우리 책을 읽을 때, 산문이나 시를 읽을 때 가지는 역할과 같은 거다. 문장 부호가 같다. 문장 부호. 그래서 다시 돌아가라. 뭐 이건 뭐 쉬어라.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 또 뭐 여러 가지 뭐 더 크게 뭐 불어라, 적게 불어라, 뭐 이런 거 많습니다. 3개 불어라, 여러 개 불어라. 뭐 좋은 프레이징이란 올바르게 문장 부호가 찍힌 음악을 연주하는 거. 그러니까 문장 부호가 여러 개 수없이 많은데 뭐 P, F,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뭐 무지만 달세뇨, 뭐 무지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제대로 따라서 연주하는 게 바로 올바른 프레이징이다.
표현기호는 수많은 음표의 성격을 부여하며 이를 정확히 지키면 만족스러운 음악적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뭐냐면 이완 서로 떨어지고 이런 거죠. 이완과 그러니까 몸을 축 이렇게 힘을 빼라 이거죠. 이완 근육 이완 몸을 힘을 빼라. 올바른 신체와 손의 자세 이렇게 릴렉스 시키라 되어 있어요. 이게 릴렉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릴렉스 시키라. 여유 있게. 서서 연주하든 앉아서 연주하든 간에 신체는 곧게 유지하되 긴장은 풀려 있어야 된다. 긴장은 풀려 있어야 힘이 들어가지 마라 이거죠. 우리 뭐 많은 분들 중에 손가락에 막 이 밴드 붙이고 하는 분들 굉장히 멋있어요. 관절염 걸리고 많잖아요. 이완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는 핵심 비결이다. 축구, 골프 하면은 전부 다 힘 빼라 힘 빼라 그러잖아요. 뭐 병원 가도 의사들이 힘 빼세요. 그럽니다. 팔은 편안해야 되고 팔꿈치는 몸에서 적절히 떨어져 있어야 되며 손은 색소폰 위에서 자연스럽고 안정된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충분한 연습 시간, 이건 당연한 겁니다. 충분한 연습 시간, sufficient time for practice. 예. 학생마다 필요한 연습의 형태와 시간은 다르다. 그러나 모든 학생은 연습에 들이는 시간보다 과제를 완성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자, 결국 뭐냐 하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반주기 틀어놓고 연습한다는 것보다는 오늘은 어떤 것을 정복하겠다 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 과제를 완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학생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된다. 30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나는 이 과제를 오늘 반드시 마스터하겠다 이겁니다. 오늘 이 과제를 반드시 마스터하겠다. 이러한 연습 태도는 어떤 학기에서도 성공을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악기의 올바른 관리를 해라. 악기를 올바르게 관리해라. 악기를 부주의하게 다루는 것은 어린 연주자들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흔한 장애물이다. 악기를 제대로 잘 간수해라 이겁니다. 악기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어느 누구도 훌륭한 연주자가 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제가 이 전디에고 선생을 만나서 제일 바꾼 게 있습니다. 제일 바꾼 게 뭐냐 하면 색소폰을 끝나고 정성스럽게 닦는 겁니다. 저 그전에 안 닦았습니다. 저는 20몇 년 동안 3년 동안 색소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좋은 악기거든요. 저는 셀마 레퍼런스를 들고 있는데 좋은 거잖아요. 그걸 들고 있으면서도 그냥 끝나고 나면 이 수건 있잖아요. 그 4개 꽂는 수건 한번 쑥 넣어가지고 그 수건에 묻어있는 침 쑥 닦고 끝. 그리고 리더하고 마우스피스는 물에 한 번씩 담가가지고 끝. 그리고 본체도 그 천 있잖아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쭉 빨아당기고는 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 선생님 만나고부터는 하나하나 깨끗하게 모든 패드까지 다 닦습니다. 그래서 탁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달라졌다. 결국 음악을 잘하려고 그러면은 자신의 악기를 아끼는 관리하는 것도 그 애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연주자는 여분의 리더를 항상 준비해 두어야 되며 악기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를 해야 된다. 악기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결국 큰 성과로 돌아온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교사와 학생의 정신적 태도다. 멘탈 애티튜드, 멘탈 관리.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자신의 과제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정확히 이해하며 그래야만이 학생이 이해하고 숙달할 수 있는 유형과 분량의 지도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제 영상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왜 슬러로 가야 되는데 턴닝을 하세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꽤 계십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저를 판단을 하고 슬러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턴이 너무 훈련이 안 되어 있다. 앞으로 우리 회원님은 절대 슬러도 턴닝으로 하세요. 라고 제보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선생님이 동일한 책을 갖더라도 맞춤형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요, 선생님께, 선생님의 이 노하우가 이렇게 유튜브에 공개가 돼도 됩니까?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자신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유튜브에서 공개가 돼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은 바로 조재천 회원님만을 위한 수업입니다. 다른 분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의 습관과 그분들의 태도와 여러 가지 양식에 따라서 또 다른 저는 레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레슨은 맞춤형입니다. 얼마 전에 댓글에 이런 글을 다셨어요. 한 분이. 저 초보인데 독학해도 됩니까? 제가 답을 이랬습니다. 물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저의 경험상으로는 독학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꼭 좋은 선생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이 제 대답이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하나하나 저는 어떻게 연습을 하고 있는지, 저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좋은 톤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훈련을 하고 있고, 저는 어떻게 연습을 하고 있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리고 좋은 톤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저도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해서 이 내용을 아마추어들도 알기 쉽도록 제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서 서로 공감하면서 제가 틀린 부분은 또 알려도 주시고, 지금 이 TV에는요, 선생님도 계세요. 이 TV에는 정말 그 프로도 몇 분 와 계시고, 또 대부분은 뭐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막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신데, 저하고 와서 이 얘기를 허물없이 제가 틀린 부분은 당연히 지적을 해주시고, 또 서로의 방법을 서로 공유해서 최고의 우리 삑사리 맨들이 모임 방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전대우 선생님에 대한 사랑은 구독과 2번 좋아요, 3번 알람입니다.